네, 지수가 참 뭔가 갈팡질팡 방향성을 제대로 구축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 답답하기도 합니다. 어떤 섹터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 수급의 공백도 여전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밸류업에 대한 부분도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굉장히 답답하게 오후장 들어서 탄력 많이 잃었어요. 오늘 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수 앵커의 답답하다라는 메시지가 귀에 딱 와닿는데요. 네. 시장의 질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네, 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한 종목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네, 시원한 맞아요. 맛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시장을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오늘 장에서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는 10포인트 내외에서 오르내림입니다. 그런데 상승 하락 종목은 비슷합니다. 네. 400개 상승, 400개 하락 이렇게 네. 하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내가 가진 종목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해답과 전망까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뭔가 지수는 시원하게 안 올라갔지만 우리 고민은 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부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주제,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부터 해서 우리 증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중국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190조 원을 풀겠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네. 이 핵심의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서는 그 앞단의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시장이 시원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했어요. 네. 우리가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뭔가 시장에서 임팩트 있는, 영향력 있는 내용에서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변화는 그다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보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도 일부 네. 맞긴 하지만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네.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네, 네.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경기가 과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했을 때 네. 동반되는 지표가 보조적으로 수반이 되어야지만이 주시장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보조적인 수단에서의 지표는 경기 데이터입니다. 네. 이번 주 나왔던 미국에서의 경제 지표라고 한다면 월요일에 나왔던 PMI가 있었죠. 네. PMI 같은 경우는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개선되는 현상을 보였지만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에서의 중립적인 상황에서의 흐름을 네.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 CSI,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좀 안 좋았죠. 하회했죠, 네. 경제 데이터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지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수의 상황이 반전되는, 그러니까 지금의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2700 또는 2800까지 움직이는 시장에 강력한 지수 상승이 동반되기 위해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이 데이터의 흐름은 조금 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의 네, 흐름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에서 최근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그러니까 시장이 중립적 위치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성장주라고 하는 이런 섹터가 좀 더 앞으로의 시장에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네. 형성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나아갈 수 있다. 첫 네. 번째 결론. 두 번째,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이 조금만 매도를 줄여주더라도 시장은 좀 좋아질 텐데 그러니까요. 외국인은 언제까지 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점이죠. 네. 외국인은 엔캐리 자금 이탈과 관련된 매도가 기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엔캐리 자금이 언제쯤 멈출 것인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네. 달러 N 기준으로 145엔을 돌파해서 안착했을 때 외국인은 전략적인 시그널을 변화합니다. 지금 144, 3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BOJ라든가 통화정책 관련자들의 일본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종합해 본다면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반이면 145엔을 돌파하면서 안착되는 전체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는 매도가 매수로 또는 매도가 전략적으로 줄어드는 형태에서의 시장에서의 대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대형주, 지금 바닥 찍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닥 찍고 일부 상승 보여주겠죠. 이 부분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는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는 전략적으로 매도가 감소할 것이다라고 두 번째 결론점을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에서 190조 원에 네. 대한 경기부양 정책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지준율도 인하했죠. 네.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전해에도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기존에 나왔던.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91조 위안을 경기부양을 하면서 이구환신, 새 네. 제품을 사면 지원을 해준 여러 가지 정책적 맞아요. 내용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만큼은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왜? 두 가지 관점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환경적 변화는 뭐냐면
미국의 대선이 있죠. 네. 해리스와 트럼프 간의 양자 대결입니다. 네. 트럼프는 보호무역입니다. 장벽을 치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겠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중국을 계속 견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호무역 정책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책에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로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자간 무역을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후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환경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중국에서 여러 가지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실현적으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중국 시장 최근에 들여다보지 않으셨죠? 네. 최근 9월 달 들어서 최근 한 2주 사이에서 네. 10일 연속해서 주가가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항생지수 네. 무려 14%가 상승했어요. 중국 경기 안 좋다라고 그래요.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앞으로 전망치도 흐리다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선반영되는 경기에 선반영되는 주시장은 이미 최근에서 많이 올라가고 네. 있어요.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있죠. 철강 가격이 네. 올라가 있죠. 정부에 돈 푼다고 그러죠. 여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는 내용이 위안화입니다. 작년에 190조를 시장에 풀고 지준도 인하했고 이관시 정책도 추진했는데 작년 중국 경기가 좋지 않았던 거는 뭐냐면 네. 계속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위안화가 7.32안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해도 네, 네. 위안화가 올라가게 되면 돈이 계속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양 정책이 실현을 거두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위안화가 최근에 7.32안에서 7위안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네. 굉장히 큰 폭이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돈을 풀게 되면 경기가 부양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시장의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과거에 중국과 그 교역량 자체가 가장 많을 때 38%였는데 지금 30% 이하로 내려왔지만 중국과 연동된 흐름에서의 내용들이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현 시점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타겟팅한 전략적 매매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앞서 미국 금리 인하 효과 발현 시점, 네. 엔화의 움직임, 네. 위안화와 중국의 경기 부양 이 세 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판단하는 내용이 세 번째, 네. 중국의 경기 부양과 위안화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의 시장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는 경기 민감주가 움직입니다. 네. 경기 민감주 어렵죠. 네, 시클리컬 쪽이죠. 경기 민감주, 네. 경기 민감주가 뭐야? 경기 민감한 거? 그게 아니고요. 경기 민감주는 보통 풀어서 얘기하면 경기 회복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많은 게 사람들의 활동이 많아지죠. 교육도 많아집니다. 네. 소비도 많아집니다. 그러면 활동이 많아지고 교육이 많아지고 이동이 많아지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 자동차, 그다음에 석유화학 내에서는 그 소비재를 네. 생산하는 롯데케미칼, 대환유화, 금호석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최근 내에서 경기 민감주 봐야 된다라고 해서 금호석유 많이 말씀드렸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이 석유화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강. 오늘 현대철 4% 5% 올라가죠. 안 움직였던 주식이. 그리고 건설, 유통. 이게 네. 경기 민감주입니다. 이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현 시점에서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중계 190조. 정말 큰 돈이죠. 네. 시장에 풀고 부양하고 실제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전략적 투자적 관점에서의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의 증시 부양, 이번에 처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서 네. 언급해 주셨듯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그렇죠. 작년에는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왜냐면 그때는 또 발목을 잡는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환경이 우호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좀 다를 것이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고요. 그 속에서 많이 소외됐던 중국 소비주와 경기 민감주가 이제 부각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흐름들 시장에서 잘 나타나는데 네. 그 안에서도 어떤 섹터가 가장 유망하다고 보세요? 자, 이전 시간에서 석유화학을 많이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네. 오늘 자동차 말씀드리는데 네. 완성차보다는 부품주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요. 좀 더 탄력도 있죠. 그렇죠. 네. 부품주 내에서도 중국 시장에서 일정 구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좀 더 강한 탄력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는 네. 만도. HL 만도. HD 만도가 네. 첫 번째로 이제 만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자동차 회사들 많이 철수를 했어요. 네. 완성차도 마찬가지고 부품주들도. 왜냐하면 중국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대한 철수를 많이 했거든요. 네. 만도는
다릅니다. 현지화를 해버렸어요. 네. 기사 내용을 많이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겠지만 만도가 중국의 그 부품 그 대형 회사와 합작을 해서 현지화에 성공해서 지금 3년 차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서 경기 민감주,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중국에서 활동이 많아지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활동 많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많은 뭐 소비 제품을 사기도 하지만 자동차를 많이 사기도 합니다. 네, 뭐 그렇죠. 네. 돈이 좀 생기고 네. 산업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동차 바꾸기도 하고 네. 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상승할 것 같으면 이게 현지화에 성공한 만도의 주가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 있어요. 만도 같은 경우는 주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내려와서 정말 저평가예요. 저평가지만 네. 안 움직이고 있죠. 네. 한 3년 전만 해도 한 6, 7만 원대였어요. 지금 뭐 2만 원, 3만 원까지 내려와서 최근 흐름 3만 원을 살짝 돌파하긴 네. 했지만 이제 막 움직임의 전환이거든요. 네. 실적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도의 최근 3분기 연속에서 영업이익단을 보게 되면 네. 500억, 700억, 지난 분기 900억입니다. 계속 올라갔네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적 자체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다만 최근까지 주가를 저해했던 것은 물적 분할에 대한 최근 21년도에 있었던 그 자율주행 사업부에 대한 그 이슈가 지금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해소되는 과정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도 현재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금 저항 구간에 딱 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35,000원 수준, 뭐 지금부터 한 2% 정도 가격이 내려왔을 때 이 네. 가격이 적정가입니다.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도 네, 네. 한 2, 3% 내려오게 되면 왜냐면 지금 첫 번째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42,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손절 가격은 32,0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만도 안 움직였지만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안에서도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HL 만도 꼽아주셨는데요. 이제는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시그널도 확인되고 있고 상당히 이익도 잘 나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35,000원 부근 적정하다. 목표 주가 42,000원, 손절가 32,000원 받아봤습니다. AS 하나 받고 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추석 연휴 직전에 이제 포스코 퓨처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최근 연달아 좀 상승률 나타내면서 최고가 기준 10%대 상승률 기록하며 단기 목표가였던 25만 원 넘어섰어요. 네. 오늘도 약간 이제 등락 거듭하고 있는데 네. 자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세요? 운이 참 좋았죠.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여러분께 공개하고 나서 주가 올라가서 참 운이 좋았는데 네. 전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고 종목을 접근하는 편인데 네. 바로 올랐기 때문에 기분이 저도 좋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행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업종의 전반의 흐름과 동조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시장의 지수가 방향 전환하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성장 섹터에서 2차전지 바이오가 좀 더 핑퐁 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네. 목표가를 조금 상향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도달했지만 네. 1차 목표 지점에서 가격이 27만 원. 지금 가격은 네네. 한 7, 8% 정도 상향화시켜서 27만 원 정도 수준에서 1차 이익 실현 하는 네. 단계로 더 가긴 할 거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27만 원 목표가로 수정해서 네. 포스코 퓨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는 건 좀 애매합니다, 지금. 네. 25만 원, 27만 목표 원. 수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네. 보유하신 분들께서 좀 더 수익을 누려보시는 형태로의 네. 진행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자의 입장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챙겨주셨어요. 여기서 25만 원 넘었기 때문에 27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 설정해 주셨고요. 1차 수익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